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영화 1987의 높은 국민적 관심이라던가 네. 그리고 오늘이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숨진 지 3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계기를 살려서 아마 국가 권력의 부당한 정치 개입에 따른 민주주의 탄압이라던가 고문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반드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선 건 대단히 이례적인데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의 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나선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들을 명분으로 이 개혁 작업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야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적으로 나서서 실제로 입법화되는 결과를 나와도 좋지만 되지 않더라도 네. 야당을 국민과 여론으로 압박해 나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 원장님께서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 안 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그러는데 원장님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대통령이든 그 민정수석이든 간에 국회에 있는 그 사법개혁 특위에 있는 민주당 간사가 아니라 즉 네. 국회와 정당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것을 주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대통령이냐 네. 민정수석이냐보다는 실제 입법보다는 이것을 강한 개혁 드라이브로 국민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예. 자,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국정원이란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는데요. 자,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고 대북 정보와 해외 정보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아마 국정원이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 안보 예산으로 써야 될 것을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할 정도로 권력과 밀착돼 있는 그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차제에 국정원을 정치와 그리고 정보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게 하겠다. 그리고 북한 문제와 해외 문제만을 전문으로 한 기관,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강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다 무조건 되는 건지 아니면 100% 국회에서 어떤 입법이 뒤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걸 좀 구분을 좀 시켜주시죠. 그 가장 핵심적인 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인데 예.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건 네. 입법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공수처가 신설됐을 경우에 고위공직자의 수사의 대상에 검찰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가 신설되기 전까지 검찰에 대한 비리가 저질러졌을 때 소수하는 걸 경찰에 맡기는 것은 입법 조항이 아니더라도 현행 그 규정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법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법무부가 검무부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 발령받는 있는 그 직에 있는 그 법무부의 직을 검찰이 아닌 소위 말해서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 또한 입법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에 대한 조정이라던가 공수처 문제는 입법으로 그 뒷받침될 때만이 명확한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처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 도입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할지가 관건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국회에 사법개혁 특위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이 강하게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것이 검찰도 하나의 권력의 칼인데 공수처도 또 하나의 칼이 되면 이것은 그 야당 탄압의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된다 해서 강력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입장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그 많은 난항을 예고하는 것인데 야당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국정농단에서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했다고 하는 국민들의 강한 요구 속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따라서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다. 특히 여당에서 공수처장에 임명하고 수사권 이 모든 것들을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대폭 양보할 경우에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반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뭐 여야의 협상 과정과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입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양당 모두 통합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잠재우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그렇죠.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통합을 정치적으로 선언함에 따라서 통합을 기정사실화해서 통합 반대에 대한 논란을 좀 잠재우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 신설이라던가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자칫 통합 논의가 그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아마 통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난 연후에 국민의당 내 전당대회라던가 그리고 바른정당 내에서 통합에 대한 의결 절차들을 밟는 것을 병행해 나가겠다. 그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선언을 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정계 입문하고 나서 벌써 4번째지 않습니까? 합당하고 또 창당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형식적으로 통합 절차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 당무위원회를 재소집해서 전당대회에서의 의장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그 의원을 징계를 통해서 통합을 찬성하는 의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전당대회 의결 정족수가 대표 당원 2분의 1인데 실제 당비를 내지 않거나 그리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정족수를 줄임으로써 성립 요건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통합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과 통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와 결별하고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보수정당과 통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 진보적인 민주당과 결별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후에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 왜 통합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서 절차적인 형식의 그 완결성 갖췄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왜 보수정당과 함께하는지에 대한 것은 뚜렷하게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칫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향후에 남은 일정 속에서 나는 왜 보수정당과 통합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통합해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관심과 기대와 상당히 다른 그런 형식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그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 또 그리고 국민의당의 어떤 분당 수순 이게 이 국회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제3당이 통합되었을 경우에 자기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민의당이 네. 친여당적인 성향을 일부 보였었는데 이번에 그 공수처 법안도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합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 국민들이 내걸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후에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마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새로 나온 정당도 선명한 야당을 할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정부 여당의 입법 문제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게 협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야당의 이런 복잡한 속내뿐만 아니라 예. 정부 여당도 예. 사개특위 위원장이나 간사인 정당이나 국회가 나선 게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이 이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거 보면 실질적으로 입법화하기보다는 예. 결국은 올 상반기 내 지방선거까지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질적 입법화 여부는 상당히 성사가 낮은 걸로 청와대도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의미를 좀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예. 조금 더 추가한다면 홍준표 대표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거는 통상 구도, 인물, 이슈로 하는데 예. 구도를 갖다가 여야 1대1 구도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1년차 선거이고 높은 지지율 때문에 여야 1대1 구도로 심판 선거로 치르기에는 상당히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 거다. 오히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심판보다는 1년밖에 안 됐으니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물도 지금 현재 홍정욱 안대 영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이슈 선거인데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무상급식 이슈를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구도와 인물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슈 선거를 하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에 맞는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승리의 핵심적 포인트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